남아메리카 대륙 페루의 건조한 나스카 사막에는 수천 년간 풀리지 않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광활한 황무지 위에 새겨진 신비로운 그림들은 고대 문명이 경이로운 유산으로 현대 과학조차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스카 라인이라 부르며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해 왔습니다. 지상에서는 그 형태를 온전히 파악하기조차 불가능하며 오직 하늘에서 보아야만 비로소 그 진정한 모습과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 형상부터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작품들을 사막 한가운데에 새겨 넣을 수 있었을까요? 선사시대의 도구만을 가지고 이런 완벽한 직선과 곡선을 그리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선들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메시지를 후세에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스카 라인을 둘러싼 다양한 가설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파헤치며 미지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이 고대 문명의 흔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며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유적지 중 하나인 나스카 라인의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페루의 뜨거운 사막 바람 속에서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그 비밀의 문을 힘껏 열어봅니다. 인류의 지식과 기술로도 풀기 어려운 경이로운 고대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스카 라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거대한 자연 캔버스 위에 그려진 인류 고대 예술의 정수입니다. 가장 유명한 형상들은 벌새, 원숭이, 거미, 도마뱀, 펠리컨 등 다양한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어 있으며 각각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칠레벌새는 93m, 원숭이는 90m, 거미는 46m에 달하는 규모로 사막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 형상 외에도 수많은 기하학적 문양들이 존재하는데 완벽한 직선과 삼각형, 사다리꼴 등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러한 직선들은 놀랍도록 정교하여 마치 현대 측량 기술로 그려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라인들은 나스카 고원 끝자락의 언덕까지 이어져 마치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활주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그림은 사람을 닮은 형상을 하고 있어 우주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더욱 흥미를 더합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지표면의 어두운 산화철 돌들을 제거하여 아래의 밝은 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간결한 방법이 거대한 스케일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는 사실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그림들이 자연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스카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안정적인 바람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함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즉 어떻게 이러한 위협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작품들은 고대 나스카인들의 뛰어난 지식과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신비로운 그림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시각적 충격과 함께 깊은 사색을 선사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나스카 라인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상화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항공기가 발명된 이후였습니다. 1920년대 페루를 비행하던 조종사들이 우연히 사막 위로 펼쳐진 기묘한 문양들을 발견하면서 나스카 라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이 그림들은 지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학술적인 연구는 1930년대 후반 미국의 역사학자 폴 코소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나스카 라인이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초기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지점과 일치하는 태양의 움직임과 라인 사이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라인이 고대 종교의식이나 신을 위한 제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물을 숭배하는 고대 나스카 문명의 제의적인 흔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거대한 크기로 그려진 이유는 신성한 존재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 가설들은 그림의 엄청난 다양성과 복잡성을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단순한 지상화가 아니라 고대인들의 깊은 세계관과 지식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기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이후 더욱 심도 깊은 탐사의 토대가 되었으며 더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과연 나스카인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땅 위에 옮겨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더 심오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나스카 라인에 대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림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대 나스카 문명은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600년 사이에 번성했으며 현대적인 도구나 항공기술이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완벽한 비율과 정교한 곡선, 그리고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직선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림들이 높은 곳에서 보아야만 온전히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스카인들이 정교한 측량 기술과 간단한 도구를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먼저 작은 스케일의 모형을 만들고 이를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측량을 위해 말뚝과 끈을 이용해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들을 연결하여 완벽한 직선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곡선이나 복잡한 도형의 경우 중심점을 잡고 일정한 길이의 끈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완벽한 나선형이나 복잡한 동물 형상도 구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막 표면의 어두운 산화철 자갈을 약 10에서 30cm 정도 걷어내어 아래에 있는 밝은 색의 흙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나스카 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한번 새겨진 그림은 수천 년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대 기술만으로 이러한 정교함을 달성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하늘에서 보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고대인들의 뛰어난 지혜와 인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인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나스카 라인의 미스터리가 깊어지자 더욱 파격적인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스위스의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켄이 제시한 고대 우주인 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나스카 라인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폰 데니케는 거대한 기하학적 문양들이 외계 우주선이 착륙하기 위한 활주로로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물 형상들은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비행선에서 지구의 생명체를 관찰하며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대인들이 어떻게 공중에서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겠느냐며 이는 오직 외계의 기술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일부 그림 중 구주인으로 불리는 인간 형상이 발견되자 이 가설은 더욱 힘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폰 데니켄의 주장은 당시 대중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고대 문명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과학적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축했습니다. 활주로로 보기에는 길이가 짧고 폭이 좁으며 비행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지반이 너무 부드럽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대 우주인 설은 공식적인 학설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나스카 라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가설은 많은 음모론자와 SF 팬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의 진짜 건축가들이 외계에서 온 존재였다는 상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고대 나스카 문명의 진정한 의도를 파헤치기 위해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의 진정한 비밀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독일 출신의 수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마리아 라이헤입니다. 그녀는 나스카 라인의 여인으로 불리며 50년 넘게 나스카 사막에 머물면서 라인들을 연구하고 보존했습니다. 라이헤는 1940년대에 폴 코소크의 조수로 연구를 시작하여 나스카 라인의 천문학적 의미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라인들이 고대 나스카인들의 복잡한 달력 체계와 별자리를 나타내는 거대한 천문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선들은 동지점과 하지점, 즉 태양의 움직임과 일치하며 일부 동물 형상들은 특정 별자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그녀의 가설이었습니다. 나스카인들이 농업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정교한 천문 지식을 통해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시기를 예측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녀는 손수 빗자루와 붓을 들고 라인들을 청소하고 보존했으며 외부인들의 침입으로부터 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막에서 외롭게 연구하며 그녀는 거의 시력을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라이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스카 라인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천문학적 해석은 모든 라인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나스카인들의 뛰어난 천문 지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이헤는 1998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유해는 나스카 라인이 보이는 언덕에 묻혀 영원히 라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나스카 라인의 신비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라이헤는 나스카 라인이 단순한 고대 유적이 아니라 인류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나스카 라인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으며 후대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라이헤의 천문학적 가설 외에도 나스카 라인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나스카 사막은 극도로 건조하여 물이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라인들이 지하수맥이나 우물을 가리키는 지도 역할을 했거나
물의 신에게 비를 기원하는 의식의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라인들이 고대 지하수로인 푸키오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가설은 나스카 라인이 성스러운 의식이나 순례기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라인 위를 걸으며 신에게 다가가거나 중요한 종교적 장소로 향하는 길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동물 형상들은 각 부족이나 시족의 토템, 즉 수호신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관점에서는 주술사들이 환각 상태에서 본 형상들을 지상에 구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을 숭배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려 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나스카 라인이 고대 나스카인들의 직물 문양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정교한 직물 패턴을 지상에 옮겨놓음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적 역량을 과시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나스카인들이 지극히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정신적 세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론도 모든 라인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가설은 나스카 문명의 다층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나스카 라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대인들의 삶과 신념,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자연적으로 보존되어 온 나스카 라인은 현대에 이르러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간 활동과 기후 변화입니다. 건조한 사막 환경은 라인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고 이는 라인을 침식시키고 지울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사막 모래가 이동하면서 라인을 덮어버리거나 손상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문명의 발달은 나스카 라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파나메리카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도로 개발은 일부 라인을 훼손시켰으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과 오염도 문제입니다. 불법 채굴과 농업 확장 또한 나스카 라인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관광객 수 역시 라인 보호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무분별한 접근은 섬세한 그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페루 정부와 유네스코는 나스카 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과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라인의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피해를 입은 라인에 대해서는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대중에게는 라인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이므로 이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고대 나스카인들의 메시지가 영원히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나스카 라인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제시할 수 있었지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달력, 물을 위한 의식, 종교적 순례길 등 다양한 가설들은 모두 그럴듯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합니다. 고대 나스카인들의 복잡한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하늘에서 보아야만 온전한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림을 지상에 그렸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즉 신이나 영적 존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고대인들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스카라인은 과학적 방법론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인류의 정신적, 문화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명확한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 자체에서 더 큰 의미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스카라인은 미지의 것에 대한 인류의 경외심과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겸손함을 일깨웁니다. 이 고대 문명의 유산은 현대 과학의 한계와 고대인들의 놀라운 통찰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은 나스카라인을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 앞에서 겸허해지며 고대인들이 남긴 거대한 지식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페루 나스카 사막에 새겨진 거대한 그림들은 단순히 고대 유적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영원한 미스터리이자 인류 문명의 위대한 흔적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그림들 앞에서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카라인은 고대 나스카인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력, 그리고 자연과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명합니다. 또한 인간이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본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지상화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 우주의 질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미스터리 자체가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나스카라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나스카라인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또 다른 의문과 함께 새로운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 고대 문명의 유산은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인류의 상상력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나스카라인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존재입니다. 미지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고대인들의 숨결과 지혜를 느끼며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페루 사막의 나스카라인, 과학도 풀지 못한 그 비밀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빛나는 수수께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미스터리 탐험에서 다시 만나요.